당신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차가운 바람은 나를 찌르고 무너진 가슴을 더 아프게 해. 꽃잎은 떨어지고.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모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라마 천국은 부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1부를 했고요. 오늘 2부인데 2부는 드라마 천국에 커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부에서 다뤘던 지선우, 이태호 커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커플 고혜림, 손재 커플, 그리고 민현서와 박인규 커플, 이렇게 세 커플들이 있는데 지선우와 이태호 커플에 대해서 1부에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2부에서는 고혜림, 손재 커플, 민현서, 박인규 커플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괜찮겠죠? 네. 우리가 그 지선우 이태호 커플에서 아주 긴장감이 넘쳤고 시청률 28.4%를 찍었던 살벌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장면을 들려드릴게요. 그래야지만이 나머지 커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의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장면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에게 투자하신 회장님을 위하여 같이 축하 안 해줄 거예요? 싫은데요, 전. 지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바람 폈거든요, 이 사람.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임신이라뇨.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다경아. 봤지? 지가 좋아서 물고 빨고 했던 게 겨우 저런 놈이라고. 당신 내 딸한테 말 조심해.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암만 몸이 달았어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나 하는 짓이다.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다경이가 김희의 뒤통수를 진짜 세게 쳐. 네. 뻑 소리가 날 정도로 진짜 세게 쳐.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릴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머리가 흔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내리치는 거야. 그런데 닥터 포스터 거기서도 이렇게 세게 쳐. 뭐 제대로 보고 뵙기가. 아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쫄깃쫄깃해가지고 심장에 아니, 그러니까 녹아내린 줄 알았어요. 이 다경이가 네. 그 태호 얼굴을 이렇게 봐. 근데 이태호가 다경이한테 하지 말라고 고개를 껴껴대. 그러니까 이제 지선우가 그 모습을 보고 봤지. 네가 좋아했던 남자가 저 모습이야. 저 꽃밖에 안 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지. 참 재밌어요. 그 뒤통수를 칠 때 김희애가 그 배우한테 여다경 역을 했던 배우한테 한 번에 세게 해라 하면서 조언을 했다고 해요. 여러 번 네. 치지 않게 네네. 한 대로 끝내자. 뭐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실감나게 해라. 걱정하지 말고 이제 대선배를 그렇죠. 한참 아무리 선배지. 극중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소희 배우한테 그런 조언을 하면서 따뜻하게 잘 이끌어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지선우 이태호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이태호가 끝까진 잘못을 인정을 안 하잖아. 네. 마지막 16회에서도 지선우가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네. 나도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네, 맞아요. 적반하장.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나 용서해 줘. 다 잊자. 다 다 잊고 새로 잊고 시작하자. 시작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심리는 뭘까? 그때 준영이 아들의 그 표정이 정말 다시 봤는데 아빠지만 정말 대책이 없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환멸을 느끼지. 네, 맞아요. 나는 이태호 먹는 그릇을 빼앗고 싶었어. 아 먹던 그릇 빼서. 먹든이 아니라 먹던 그릇을 빼앗아서 아주 그냥 한대 그 그릇으로 대가리를 한데 깜짝 놀랐어. 나 사람- 거기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도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맞아요. 너도 나 용서해 줘. 당황스러웠지. 그래 퉁치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웃긴 건 지선우가 이태호를 진짜 사랑했나 봐. 마지막 장면에 그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돌아서는데도 끝까지 눈에서 꿀이 뚫뚫 떨어져. 왜? 꿀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죠. 미안해. 꿀은 안 떨어졌어. 그런 데 쓰는 펜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지선우가 이태호를 진짜 좋아하긴.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좋아하잖아. 그 이태호가 자동차에 달려들 때 지선우가 달려가고 안아주잖아. 그거는 좋아해서였다기보다 지선우의 그 트라우마, 엄마 아빠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 시절 그 엄마 아빠의 교통사고에서 자기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트라우마에서 이태호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싶지 않아서 너무나 그 상황에 정말 근데 그 깊숙한 데 있었던 트라우마를 이태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각도를 조절해서 그 트럭 앞으로 달려갔던 이태호 끝까지 너무 미워요. 계획된 행동이었다. 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앞에 가갖고 딱 네. 거리를 딱 보고 네, 놀래가지고 김혜애가 뛰어갔지만 이태호는 살아 있었어요. 이태호가 지금 계획적이었다 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 너무 이태호를 몰아붙인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태호를 김혜애가 이렇게 그래요? 안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남은 감정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준영이가 그 모습을 보고 헤이 하고 가출을 했잖아. 그렇죠. 저는 근데 그 가는 장면보다 안아주는 장면보다 그 가면서 하는 그 말이 대사가 있어요. 내 남자 뭐 이러면서 그쵸? 그런 대사 나와요. 그 대사는 언제 내 나오냐면은 남자가, 마지막 정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한때는 적이었고 동지였고 뭐 이런 그게 거기 가면서 나오는 그 대사예요. 그쯤 나오나? 예, 맨 마지막에 그 아니에요. 거실에 그 아들 기다리면서 아니에요. 그거는 알았어. 저렇게 자꾸 교통사고 그때 나와 그 자, 안아주기 이제 집에 가서 그 장면을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얘가 그래도 아직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죠. 그러니까 그 이태호가 끝까지 믿었다고 봐야 되나? 지선우는 날 못 버린다. 알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갖고 지선우는 나한테 못 벗어난다. 그리고 지선우도 못 벗어났어. 이태호한테. 마지막에는 벗어났잖아요. 그 이제 아들이 가출을 네, 그렇죠. 함으로 해서 네. 현타가 온 거지. 그렇죠. 진짜 나한테 소중한 게 네. 무엇이다라는 현타가 이제 그때 온 거지. 그래서 이태호는 아까 모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나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목을 탁 잡는 거지. 지선우 발목을. 이 드라마의 최대 희생자, 최대로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준영이지. 그렇죠. 아들이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세계에서 이 준영이 이 그러니까 아들의 비중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정서는 아이 먼저거든. 네. 이혼을 해도 아이 때문에 양육권 때문에 싸우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가 안중에 없어. 네. 이태호도 그렇고 오히려 아이를 인질로 막 협박을 해. 두 부부가 다. 네. 서로 내핑계 그만 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준영이가 야 왜 나갖고 그래? 응? 도대체 난 뭐냐?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가출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자기들은
그 아들을 위해서 네네. 이 결혼을 유지한다라고 그렇지. 계속 아이 얘기는, 핑계는 무진장되지. 계속 돼요. 그렇지만 정작 아이한테 크게 신경을 쓰거나 맞아요. 어떤 도벽으로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는 모습도 나중에 알게 되고. 그 고혜림하고 손재혁 그 옆집 사는 네네. 친구 요 부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손재혁이는 왜 이렇게 바람을 필까? 모든 여자를 왜 다 이렇게 좋아할까? 고혜림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냥 선 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사 중에 나오잖아. 그냥 이제 수준에 맞춘 뭐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고혜림이 굉장히 부잣집 딸로 나와가지고 손재혁이가 좀 받고 이렇게 도움도 좀 받고 그런 걸로 나오는데 아이를 안 갖는 이유가 손재혁이가 아이를 겁을 하니까 그래 아이를 안 갖고 그러면서 손재혁이는 계속 바람을 피고 그 손재혁의 심리는 뭘까? 남자 심리를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얘기 좀 해. 책임지기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 결혼을 그쵸. 했는데 아이 안 갖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둘이 행복하게 재밌게 살든지 근데 계속 바람을 피면서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 로맨스는 꿈꾸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선 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그런 설렘이나 로맨스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 멋있지 않았어? 그 지선우가 야 호텔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재혁이가 룰루랄라 그래서 호텔 딱 갔는데 마누라가 딱 그 호텔 방에 앉아 있었잖아. 아 나중에 네 지선우가 불러가지고 한 번 하는 줄 알고 또 좋아서 갔더니만 마누라가 딱 앉아 있으니까 애가 현타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계기로 이혼을 딱 했잖아 둘이서. 팽아는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그게 아니라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고혜림이 김희애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선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안 보거든요. 그 전초전도 있었고 많았지. 김희애 다음으로 또 그 카페 젊은 어떤 애. 네, 걔 때문에 결정타. 그렇죠. 걔가 사진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나는 또 고혜림이 조금 이해가 안 갔다기보다 김희애가 더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얼굴도 모르는 그 카페 그 여직원보다 김희애랑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안 다뤄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한번 그 고혜림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거 네. 재밌어. 네. 한번 요 장면을 듣고 내 남편 바람피는 여자랑 재밌게 여행 갔다 온 넌 천박한 거로 따지면 피차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 남편이랑 잤니? 니네 부부가 이혼을 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다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난 그랬으니까. 친구라고 생각했던 너마저 날 속였다는 게 못 견디게 슬펐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선우는 자기를 속인 모든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나쁜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체적이 아니라 다 나쁜 뭐 남자고 여회장도 그렇고 그 이태호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착한 박인규도 그렇고. 사람은 김윤기. 그니까요. 김윤기 말고는 다 나쁜 남자들이야. 네, 남자들이 다 나쁜 역할로. 근데 지금 갑자기 또 든 생각이 뭐냐면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게 불륜 얘기만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느냐의 그런 또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맞아요. 고혜림이가 네. 왜 같이 놀러 가고 한 걸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친구인데. 지선우에 대한 질투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좀 그런 뒤에서 지선우가 결국은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배신 당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걸 좀 고소해하지 않았나. 고소해. 그러니까 일차적인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보면 지선우에 대한 질투심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네네. 저렇게 완벽한 여자를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다가 고예림 같은 경우는 남편이 또 좋아하잖아. 네. 지선우를. 그 질투심이 있는 것 반면에 이 지선우가 보면요. 진실을 숨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남의 마음을 공감을 못해.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시의원의 분이었어요. 그 지주에 와가지고 성병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좀 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의원이 아니고 김 회장인가 그 회장. 네네네. 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김희애는 숨기지 않잖아요. 그거를 부인한테 어디다가 발설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지. 솔직하게. 성병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부 문제를 남한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지선우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까봐 또 그래서도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 그 정도로 공방. 생각했다면 같이 놀러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지만 그래도 생활은 하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네들도 살아가야 하니까.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좀 그 구차한 변명 같아. 아니 같이 여행을 갔잖아요. 그 같이 여행을 여다경하고 갔잖아. 여다경하고 같이 여행 가서 즐겁게 아니 놀고. 그런 얘기는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다경이한테 얘기를 하지. 넌 이태호의 장난감이었어. 그래서 내가 맞아요. 너를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자. 넌 이태호의 장난감이었기 아, 그러네요. 때문에 나는 신경을 안 썼어.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데 아무리 이태호의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썼다고 해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언니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지선우가 그 옆집이나 친구한테 그러니까 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선우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가 아니고. 아니 난 내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럼 자기가 잘못된 거죠. 그럼 윤 작가님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양쪽에 놓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한 편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판사가 되려고 한다면서요. 그 고혜림이하고 손재혁이가 헤어졌잖아. 헤어지고 이혼을 하고 이제 손재혁이가 다시 고혜림이한테 다가가지고 굉장히 구애를 하잖아요. 좋아하고 그러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잖아. 네. 다시 재결합을 했다가 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가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동의를 했던 게 뭐 이렇게 말을 못하냐 이렇게 공감? 공감 미안해 공감됐던 장면이 고혜림이가 새벽에 손재혁 그 남편 핸드폰 보고 네. 별거 없는 거 확인하고 내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앉아갖고 울잖아. 근데 그 모습이 그 고혜림이가 얘기를 하잖아. 내가 안 그런 척, 다 잊은 척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못 잊고 있더라. 그러면서 진짜 이혼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상처라는 것은 뭐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좀 공감이 갔죠. 그러니까 상처를 참 뭐 일부러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 상처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간다. 힘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덮여 있는 거죠. 음. 근데 바람 불 때마다 슬쩍슬쩍 또 올라오면서 굉장히 시적인데? 그렇죠? 그때는 또 아픈 거죠. 바람 불 때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또 그 마지막 장면에 손재혁이는 또 젊은 애랑 또 바람 피고 있잖아. 네. 이혼하고. 맞아요. 그거를 개못 준다고.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은요. 제가 여기서 들었는지 내가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요. 바람 피는 남자와 들키지 않은 남자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한 말이 아닐까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은 현서가 다경이한테 했어.
현서가 옆집에 사는 아니. 모습으로 갔을 때. 아니 그 다경이가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현서가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네네네. 거야. 맞아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민현서 여다경 나와라. 아직도 지선우 그 여자랑 연락하고 지냈었니? 여기서 일한 지 1년 좀 넘었어.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아직도 그 여자한테 보고하니? 불안하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어쩐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바람 피운 남잔 또 피우기 마련이니까. 아직도 지선우 그 여자랑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 한번 바람 불안하니? 한번 바람 핀 남자는 또 피우기 마련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발을 하지 여다경이한테. 그 현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 현서도 참 웃긴 게 왜 벗어나지 못할까 박인규한테 그렇게 맞아가면서 끝내는 벗어났지만은 끝까지 박인규한테 시달림을 받잖아. 그리고 박인규가 더 뻔뻔스러운 게 다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박인규도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현서 찾아가잖아. 그러면서 결혼 반지 주고 결혼하자고. 네, 그것도 다 나쁜 짓 해서 번 응. 돈으로.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건 왜 현서는 박인규한테 못 벗어날까? 왜 벗어나지 못하냐고 거기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 아마 지선우가 물었던 것 같아요. 왜 너는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걷어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그렇게 했던 것 얘기를 하지. 같아요. 네,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인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김희애가 그 인규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발로 막 이렇게 맨 처음에 그래서 인규가 지선우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잖아요. 네. 근데 지선우가 너 나이가 아직 젊고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인규가 좀 움찔했어요. 뭔가 자기 마음이 동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규의 그런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아픈 사정을 아마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친구 이름. 현서는. 그래서 못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에요? 현서가 그러니까 이 부부의 세계를 다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은 이 부부의 세계에서 영상이 이 사람이 갈등을 하거나 뭐 할 때 유리창 너머로 보여져.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을 비춰줘. 아 그렇군요. 굉장히 유리창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태호하고 지선우가 가까울 때는 유리창 한 칸에 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태호하고 지선우가 헤어지거나 싸울 때는 그 유리창 가운데 이제 칸을 나눠서 네네. 서로 이렇게 남겨놓고 가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유리창을 이 부부의 세계에서는 창 너머로 많은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하나 한다 그러면은 지선우가 그 현서를 처음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만났는데 현서가 담배 피우고 있다가 이제 지선우랑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현서가 지선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여줘. 그러니까 지선우가 서 있는데 유리창에 서 있는 지선우가 이렇게 비치는데 유리창이 막 흔들려. 그러니까 지선우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와 유리창이 흔들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봤어요? 그 사람 그림자가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찌그러지잖아. 그런 게 영상으로 딱 잡혀. 그래갖고 참 촬영 감독 대단하다. 사람의 심리를 창 너머로 계속 보여줘. 그러게 부부의 세계에 어떤 구경하는, 그러니까 정주행할 때 그런 팁을 한번 내가 들었으니까 그 창 너머에 사람 심리가 보인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인규가 왜 못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인규를 왜 못 떠난 거예요? 완서가. 현서가 왜 못 떠났는지는 그 아까 그 모모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자기만이 구원을 해줄 수 있다. 인규라는 아이를 나만이 구원해 줄 수 있고 나까지 버리면 인규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인규한테 벗어나려고 하지. 그런데 인규가 형식적으로는 자살인데 이게 진짜 자살일까? 그럼 누가 죽였을까? 너무 이게 궁금해요. 마지막에 갈수록 마지막 해 한 14, 15회에서 이게 이제 스릴러가 된 거야. 그래갖고 그 부분이 현서가 재밌더라고. 죽였을까? 네. 이태호가 죽였을까? 아니면은 지선우가 죽였을까? 결론은 자살인데 끝내 범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자살로 이제 마무리가 네네. 됐죠. 근데 여 회장이 CCTV를 다 삭제를 했어. 그 올라가는 CCTV를 다 삭제를 했는데 봤을 거 아니야. 여 회장은 CCTV 네. 나온 걸. 네. 그러니까 이태호 쪽으로 막 이야기가 몰아갔는데 아니래. 맞아요. 근데 자살이라는 것이 글쎄 인규가 자살을 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봐. 나는 현서가 밀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어. 아닐까? 현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지선우? 아니요, 김미애? 저는 발을 헛디뎌서 그럼 자살이고 그거 아니면 이태호. 이태호가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사람은 지선우가 죽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아무튼 요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 이야기도 재밌었지만은 막판에 마지막에 이 박인규를 누가 죽였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 심리 묘사들이 굉장히 재밌게 거기서 흘렀죠. 재밌더라고요. 어떤 거? 그 스릴러. 그 이태호의 와이셔츠에 피가 묻었었잖아요. 네. 왜 피가 묻었죠? 그 박인규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피가 묻을 일이 없지 않나요? 글쎄. 그래서 그 피 묻은 와이셔츠를 보고 여다경이 이태호를 의심하게 되고, 그게 좀 직접적으로 이태호를 떠나게 된 여다경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부에 노래 한 곡도 안 듣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각이 부릅니다. 눈물로 너를 떠나보낸다. 믿을 수 없는 지난 날 무너진 모래성처럼 바람에 실려 흩어져가 그댄 내게 너무 아픈 기억들 지독한 독이 되어버린 이 사랑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돼버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지독한 독이 되어버린 이 사랑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이별에 미칠 듯 사랑했던 날들이 아파 눈물로 난 너를 떠나보낸다 지독한 독이 되어버린 이 사랑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이별에 미칠 듯 사랑했던 날들이 아파 눈물로 난 너를 떠나보낸다 눈물로 난 너를 지워버린다 허각의 노래였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 듣기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태호의 피는 이태호 샤스에 묻은 피는 누구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평아 네. 누구 피야? 현서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네. 현서 네. 그 박인규 피가 아닌 현서 피다. 그 현서랑 그 계단에서 둘이 막 이렇게 잡고 흔들고 막 그러면서 반지도 거기서 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네. 아마 그때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박인규는 다 용의자인데 다 누군가가 다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잖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인규는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누가 죽여도 웃기지는 않는데 뭐 자살이 됐던 어떻게 됐던 죽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선우가 이태호의 알리바이를 중원들어줬다. 그게 중요한 거지. 왜 만들어줬을까? 준영이 때문에? 여기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준영이 그거예요. 때문에. 그래도 아이 아빠를 그러니까. 살인자로 만들고 그쵸. 싶지는 않았던. 정말일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때 지선우가 이태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여다경이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둘의 관계를. 아직도 서로 못 잊고 있구나. 이 알리바이가 굉장히 중요했어. 그걸 증언을 해줌으로 해서 둘이 못 잊고 있구나. 그리고 여회장도 그 모습을 그걸 듣고 얘네들은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지. 그쵸. 집에 가가지고 음. 너는 여다경한테 이태호가 너는 나를 의심하지만 지선우는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그렇지. 위기에 빠진 나한테 증언까지 해주면서 나를 구출해줬다. 그렇지.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죠. 큰 소리를 치지. 그러니까 이태우는 지선우한테 못 벗어났지만은 또한 지선우도 이태우한테 못 벗어났다. 반지를 계속 끼고 있잖아요. 지선우가. 아, 그래요? 아니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버리지는 않았지. 맨 처음에는 계속 끼고 있었어요. 몇 해까지는. 근데. 아, 그렇구나. 예. 그래 나중에 웃긴 게 지선우가 이태호의 트렁크에서 여다경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발견을 하잖아. 네. 그런데 나중에 여다경이가 이태호 사무실을 들어가고 딱 했더니 거기에 그 지선우하고 이렇게 들어있던 핸드폰을 또 발견을 하잖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재밌지? 근데 나는 이 드라마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힘들었어? 응. 뭐 어디가? 답답해서. 왜 고품격 불륜 드라마인데? 저는 품격 있고 안 맞나 원래 봐요. 막장 드라마가 화내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 김희애도 막 뜯어 말리기 막 어디 막 불쑥불쑥 찾아가고 막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막 잡아 끌고 싶은 거야. 하지 말라고. 그만해라. 예,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하고 팽아니 싶은데 아까 밥그릇 꼭 뺏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태호는 지선우한테 뭔가를 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 네. 그것이 여다경을 이용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다 깨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다경이한테는 보여줬지. 자기가 영화 하나 대박 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고산시로 이제 탁 돌아왔지. 돌아와서 내가 성공했다.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 지선을 쫓아내는 걸로 보여주는 거야. 지선을 고산에서 쫓아내는 걸로 나의 성공한 모습을.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태원은 지선우를 그렇게 하고 지선우가 이제 자기한테 용서를 빌고 놓친 걸 후회하고 그러는 걸 그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선우는 다 쿨하게 이제 나갔지. 그냥 아들이랑 같이 고산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그것도 있었어요. 왜 저 도시를 못 벗어나고 저렇게 애핑계를 대면서 꾸역꾸역 저기에 머무를까. 고산이나 동네가 살기 좋은가 봐. 나 같으면은 그냥 당장 떠날 텐데 안 보고 그런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헤어져도 헤어진 게 아니야. 이혼을 해도 이혼한 게 아니야. 계속 매여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게 관계라는 것 같아. 관계. 여기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저기 그 고혜림하고 손재혁이. 네. 걔네들도 헤어져도 헤어진 것 같지도 않고 이혼을 해도 이혼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 부부의 세계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은 다 헤어진 거야. 깔끔하게. 그러네요. 깔끔하게 다 헤어진 거야.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이 떠남으로써 고리를 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아들이 가출을 함으로써 지선은 이제 그 정신을 차린 거지. 이태호가 이태호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준영이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죠. 그 생각나요? 그 지선우한테 찾아오는 환자가 하나 있어. 그렇죠. 네. 네, 어떤 남자분 몸을 막 긁는 사람. 네네. 그 환자가 마지막에도 나오는 거 알아요? 네. 좀 멀쩡해진 네, 모습으로 맞아요. 갑자기 찾아오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찾아와가지고. 그 대사까지. 그때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다 완쾌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뒤통수 치듯이 훅 하고 다시 들어온다고. 맞아요. 그런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선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정리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져도 언젠간 다시 한번 그렇게 뒤통수 치듯이 훅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지. 하도식이래요 그 사람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 1회와 16회를 다 책임져 준 거야. 시작할 때 박박 긁으면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시작할 때 준영이가 카메라에 찍었던 메모리 칩을 갖다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갖다 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수하라면서 하면서 지선우한테 막 다가가잖아. 선생님 고쳐주세요. 막 이래가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간지럽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 의심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지. 불륜이 시작되고 의심이 시작되고 복수가 시작되는 그런 첫 대사를 그 사람이 해줘. 그리고 마지막 정리 대사도 그 사람이 해주고. 그 대사가 그러니까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다. 언젠가 훅 들어올 수도 있다. 또 다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재밌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1회에서 그 남자 보고 16회 딱 나오고 멀쩡한 모습 나오면서 그런 대사를 하길래 이 사람이 정리해주는 사람이구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맞춰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딱 느꼈지. 무대의 커튼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 일단 그 정신과 의사 김윤기. 윤기. 이 사람도 맨 처음에는 이 지선우한테 관심이 있고 관심은 보이는구나. 있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 약간 배신을 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있지. 여회장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건 또 뭐지? 이러면서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있으려나? 그랬는데
김윤기가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선우가 너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야. 조력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력자를 김윤기를 넣어줬고 그리고 김윤기도 지선우를 좋아를 하는데 지선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 감당한 거 그렇게 큰 감당을 하고 있는데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너 사랑해. 안 먹히지. 그렇죠. 이미 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선우는 정신이 하나도 그치. 없는데 가갖고 너 사랑해. 그러니까 윤기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해줄 뿐이지. 김윤규 이 사람이 더 멋있는 거는 지선우가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다려주잖아요. 계속. 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선우 세상에 자기 그 복수심에 이런 좋은 사람을 못 보고 나 같으면 그냥 당장 떨쳐버리고 그냥 달려가겠는데. 그 이제 슬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윤기는 지선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네, 거야. 네.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닥터 포스터하고 부부의 세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결말인데 닥터 포스터는 가출한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요. 아 그래요? 가출한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고 이 부부의 세계는 애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걸로 끝나.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게 가출했던 준영인지 그렇죠. 이태원인지 모르게 불투명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지선우가 돌아보면서 놀래.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인 거야. 근데 이태원은 아닐 것 같고요. 준영이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안 보여줬지. 그래서 김희애의 상상이었다 그런 생각도 조금 그렇지. 들고 기다리고 있는 김희애의 그 마음. 환상을 보고 있는 네. 꿈. 뭐 좀 그런 안타까웠어요. 것 같다. 결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식의. 명확하게 그냥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장면을 오히려 부부의 세계는 그러니까 그 닥터 포스트는 가출한 상태로 끝났고 부부의 세계는 이렇게 보여주긴 했는데 열린 결말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열린 결말로 끝냈고 그게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열린 결말로 끝났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진짜 열린 결말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열린 결말인데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 준영이가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뭐 그런 선택지인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혜림이 이혼을 하고 잘 살고 있죠. 카페 차렸잖아. 난 응원해요. 고혜림 응원합니다. 잘 살고 있죠. 네.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 네. 이혼해갖고 현서도 이혼해라. 현서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갔고 여다경이 기억나요? 마지막에 그렇죠. 어땠는지? 여다경도 좀 잘 살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미술 네. 좋아한다고 해서 아마 그 미술관 운영하는 분 뭐예요? 큐레이터.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걸로 끝나잖아요. 여다경이 같은 경우는 웃긴 게 여다경이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그 멋있게 생긴 학생이 들어와갖고 여다경이 그 책상 위에다가 커피를 딱 올려줘. 네. 그러니까 여다경이가 그 남자를 한번 쑥 보고 나서 자기가 공부하던 거 딱 접고 모르는 척 탁 하고 나가. 그건 뭐냐면은 여다경이한테 이제 남자는 없다야. 그렇죠. 응? 더 이상 남자에 휘달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막 썩썩 딱 날리면서 공부하던 거 그냥 탁 하고 나가니까 커피 준 남자가 저 뭐야? 뭐 하는 식으로 쳐다보지.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홀로서기를 하는 모습으로 부부의 세계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정리가 그렇게 됐지. 네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찌질하고 뻔뻔한 놈들이고 그러네. 손재혁이 다시 바람 피고
이태원은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폐인이 되었고. 폐인이 됐을 테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최 회장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최 서희숙 그 기억나세요? 그 나이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은 여우회 회장님. 맞아요, 여우회 회장님. 나는 그분도 나름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을 도와준 두 사람. 아까 윤기하고 이 고 회장. 네. 그 회장이 딱 지선을 도와줬지. 네. 여우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뭐라 그러면은 탁 쳐주고 네.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일침을 또 한 번 놓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여우의 세계, 여우의 세계래. 부부의 세계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의 세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미에서 평화에게 부부란? 저에게 부부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조심해야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애인에서 가족으로 가는 애인에서 가족으로 가는 세계 이렇게 정리할게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열린 생각. 열린 결말.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그 모모에게 결혼이란? 인생의 무덤이다. 인생의 무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무덤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이네요. 그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무덤. 결혼이라는 그 이야기에 대한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 결혼에 관련된. 근데 그 명언만큼 그 뭐랄까 반대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언제 한번 내가 읽었던 건데 결혼은 그 뚝배기에 안에 든 음식을 뚜껑을 열고 확인하는 게 결혼이래. 그러니까 안 보이는 요리를 확인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 요리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내 입맛에 맞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모험이야. 근데 결혼이라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가 제일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결혼한 친구, 한 번도 결혼을, 그러니까 총각으로 살고 있는 친구, 한 번 갔다 온 친구, 응?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하냐? 누가 더 불쌍할 것 같아, 부모님은? 총각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총각이? 평화는? 한 번 갔다 온 사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불쌍하냐? 총각으로 있는 사람이 불쌍하냐? 그 총각으로 있는 사람은 언젠가 결혼을 하나요? 그 둘 중에 누가 불쌍하냐면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네가 불쌍하대. 맞는 말이네. 와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맞아. 네가 불쌍하대.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지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드라마, 다음 작품을 뭘로 할런지 우리가 쫙 조금 맛보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부부의 세계를 마치도록. 네. 어떤 거 할 거예요? 헤어질 결심 영화예요. 드라마 영화? 아닙니다. 네. 드라마 안 하고? 네. 왜? 16부작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영화 제가 이거 헤어질 결심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아까 오바마가 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에 자기가 뽑은 영화 10개. 아 진짜요? 그리고 음악 10개. 그다음 책 10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리스트를 발표를 해요. 오바마가.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문화 예술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기도 한가닥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오바마가 뽑은 영화 리스트에 헤어질 결심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와. 그래갖고 아니 오바마가 왜 헤어질 결심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리스트에 세 번째인가 뭐 몇 번째 뽑았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좋아하는 오바마가 그 오바마도 네, 좋아하는 네. 그런 헤어질 결심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해봐요. 뭘요?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도 네, 네. 헤어질 결심이 마침내 한번 헤어질 결심 얘기 좀 나눠보고 게스트 있나요? 게스트요? 굽고 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헤어질 결심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 서슴없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모여서 헤어질 결심 이야기하고 재밌는 시간, 재밌는 라디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하동균의 그냥 나를 버려요라는 노래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알고 계시죠? 네. 2부를 마치면서 부부의 세계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바라보지 말아줘요. 그럼 난 어떻게 하죠? 그냥 모른 척해요. 이런 무너진 내 모습 너에게 보이기 싫어. 알아요 날 위했던 그대의 말이란 건 바보 같지만 내게 남은 건 자존심뿐이에요. 그 위로는 날 더욱더 괴롭게만 해. 멀어지는 그댈 보면 붙잡고 싶은 맘뿐이지만 그냥 나를 지나쳐요. 멍하니 있을 때면 자꾸 그대가 떠오르죠.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바보처럼 나는 또 오해를 했었나 봐요. 서투른 내가 밉네요. 알아요 날 위했던 그대의 말이란 건 바보 같지만 내게 남은 건 자존심뿐이에요. 그 위로는 날 더욱더 괴롭게만 해. 멀어지는 그댈 보면 붙잡고 싶은 맘뿐이지만 그냥 나를 떠나가요. 네가 없는 밤 가슴 한켠이 전부 사라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미련만 남아 서글픈 눈물만 내려온다. 네가 그리워서. 알아요 날 위했던 그대의 마음이란 걸 바보 같지만 내게
버려요.